점은 제 이메일 주소 여기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경인여대 졸업했어요. 99학번이고요. 이렇게 여러분 후배님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펜과 노트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MBTI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MBTI 검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성격 유형하고 학습 유형이 일치를 하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 유형 검사를 할 때는 따로 메모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줌으로 강의할 때 3차시 유형별 그룹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은 이거는 생략을 하고 제가 성격 유형으로 자기 이해를 하고 학습 유형으로 학업 적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할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그래서 외향과 내향에 따라서 대화를 어떻게 피드백하느냐, 피드백 방법이 다르고 감각 직관에 따라서 대화의 초점이 다르고요. 사고 감정에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판단 인식이냐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 뭐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영어를 적으시면 돼요. 아니면 뭐 ENFP일 수도 있고요. 뭐 ISTJ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어느 쪽이 나하고 가까운지를 이제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외향, 내향부터 하겠습니다. 외향, 내향의 핵심은 에너지 방향이에요. 외향은 에너지가 외부로 향하고요. 내향은 에너지가 내부로 향합니다. 이게 핵심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향은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있으면서 이렇게 말로 대화 피드백을 받는 거 좋아해요. 실시간으로 말하면서 이래야 더 에너지를 얻는데 내향은 생각할 시간을 주고 나서 뭐 글로 피드백을 하거나 아니면 말로 하고 싶으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러니까 하루 전날이라든지 미리 이제 논의할 그런 주제를 미리 주고 나 이거 질문할 건데 생각을 해봐.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가 되면은 말을 해줘. 이런 식으로 좀 여유롭게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향은 에너지가 내부로 향하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에너지를 얻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치게 되죠. 이 그림은 이제 외향인이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올라왔더라 이렇게. 그래서 늘 일할 때 행동할 때 말이 먼저 나오고요. 아, 요 입이 방정이야.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이런 식으로 후회를 합니다. 내향은 여기 올라갈까 말까 올라가면 힘들겠지. 나 내일 스케줄이 있는데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내향인은 생각만 많이 하다가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시도할 수도 있고 상당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외향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에너지를 얻고요. 내향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너무 오랫동안 만나면 지쳐요. 그래서 뭐 혼자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룹 활동을 한번 해볼 건데 쉬는 날 무엇을 하며 쉬고 싶은지 한번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쉬는 날에 에너지를 얻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에너지를 얻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양 같은 경우는 보통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수다 떨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이제 쉰다고 했고요. 내향이는 집 얘기를 많이 오히려 여기 집을 그렸어요. 여러분 선배들하고 했던 그룹 활동인데 뭐 집에서 잠자기, 그러니까 집에서 쉬는 거예요. 그래야 에너지를 얻는 거죠. 이런 걸로 내가 외향인지 내향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게 공부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공부는 한 가지 방법으로 오랫동안 꾸준하게 해야 내가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나하고 맞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은 오래 못 해요. 그럼 하다가 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좀 하다 말고. 그러니까 우리 성격 유형을 알면 내 성격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학습 유형 검사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1, 2번 중에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나에게 잘 맞는 영어 학습 방법은 여럿이서 그룹으로 막 말하면서 공부하는 게 맞다? 그럼 외향, 학습 유형 외향이고요. 나는 혼자서 좀 듣고 따라하면서 스피킹을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내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내향인데도 자신감이 있으면 외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을 선택할 수 있어요. 드물지만. 근데 외향인데도 2번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에 자신감이 없으면 내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은 내향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학습 유형은 내향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 회화 같은 경우는 이제 즉흥적으로 말을 주고받는 연습을 해야 회화가 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듣고 따라하면은 혼자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즉흥적으로 할 때는 또 말을 못해. 집에 와서 막 생각나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습 유형, 성격 유형의 내향인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은 전화 영어나 화상 영어로 1대1로 하는데 선생님을 꼭 내향인 선생님을 만나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같은 유형 선생님이 이제 나랑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의 시행착오도 잘 알고 코칭도 잘 해줘요. 근데 반대 유형 선생님은 내향은 생각할 시간을 좀 줘야 되고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외향을 좀 기다리지 못하고 뭐 먼저 말을 해버리고 막 이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유형 선생님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내향 같은 경우에는 조용한 소리에 좀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시끄러우면 집중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외향 같은 경우는 조용한 방 안에 이런 데는 공부하기 적절한 장소가 아니고요. 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좀 에너지를 얻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물론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빠가 외향이고 딸이 내향인 그런 사례예요. 아이들과 사이는 더 멀어졌죠. 특히 첫째 딸 지유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격이 아주 급합니다. 근데 우리 지유는 성격이 느긋하고 차분합니다. 제가 무언가를 물어보면 지유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주 천천히 답을 하곤 했습니다. 성격 급한 저는 그걸 참지 못하고 야! 빨리빨리 대답하라고! 이렇게 소리를 빽빽 질렀습니다. 당시 저의 직업은 유아교육과 교수였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면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얘들아 부모 교육이 아주 중요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죠. 맞습니다. 저는 이중인격자였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학교에서 공개 수업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시간을 내어 참석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니까 아이들이 너도 나도 손을 들고 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우만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그날 밤 아내와 대파 싸웠습니다. 저는 나쁜 남편, 나쁜 아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지우의 영어 학원 숙제 공책에서 이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는 싫지만 해야 하는 거 유유. 영어는 꿀잼이 절대 아니야. 여기 온 걸 환영하지 않아. 나도 싫어하는 곳이거든. 간단한 메모를 기록해요? 싫어요. 바른말 고운말 사용은 싫어요. 제가 많은 경우에 내향인이 회화학원 가서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 내향은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말로도 자기 사적인 얘기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회화학원 가서 막 즉흥적으로 막 말을 하는데 외국인 선생님이 영어로 막 사적인 거 질문을 갑자기 막 하면은 뭐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향인 학생들에게는 회화학원보다는 좀 1대1로 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요. 외향인 아빠가 빨리빨리 대답 못해 막 이랬을 때 그 내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이 외향 내향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좀 기다려 주셨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외향은 이제 그럼 공부할 때 직접 대화하면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뇌가 더 잘 활성화가 되고요. 내향형은 조용한 곳에서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충분히 해야 좀 집중력이 높아진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잘하기 위한 소통 방법, 팁을 좀 드리자면 반대 유형을 만났을 때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외향의 내향을 만나면 아까 이 외향 아빠처럼 즉석에서 대답을 재촉하지 말고 빨리빨리 대답 못해? 이러면 정말 내향은 더 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되고요. 또 내향이 외향을 만나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시고 좀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외향이 정말 힘들어요. 말하는데 흥이 안 나. 그래서 막, 아, 그랬구나, 그랬어. 막, 그러셨어요.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좀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감각직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각직관은 무엇이 정보이냐, 정보를 인식하는 방식의 차이인데요. 감각형은 오감각으로 정보를 인식을 하고, 직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육감, 영상, 상상, 미래 뭐 이런 거를 갖고 정보를 인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먹는 사과 하면 생각나는 거를 적어보세요. 잠깐 포즈 누르시고 사과하면 생각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감각형은 오감각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을 먼저 써서 빨간색이란 대답을 제일 많이 하고요. 또는 이제 미각을 써서 촉 아삭아삭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오감각을 활용한 정보 이걸 얘기를 하는데 직관형 같은 경우는 이제 백설공주라는 말도 많이 하고 뭐 로빈훗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과라는 거에 매몰되지 않고 직관형은 사과와 관련된 다른 정보로 확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백설공주지만 내일은 로빈훗, 뭐 다음 날은 뭐 스티브 잡스 이렇게 이 창의적이라는 것이 뭐 일관성이 없거든요. 내일은 또 다른 게 막 생각나고. 그래서 이 직관형들은 이제 감각형하고 정말 다른 세계에서 다른 걸 보는 거죠. 똑같은 걸 봐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선배들은 사과하면 보통 빨간색이 제일 많이 나오고 뭐 맛 이런 게 나오고 직관형은 정말 다양한 대답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세포라고 대답한 학생 간호과 학생이었는데 왜 세포라고 생각했니 물어보니까 이제 선미경으로 세포를 보면은 사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의 해석을 기억해요. 직관형 같은 경우는. 감각형은 규칙과 예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 방법대로 해왔어 이런 말 잘해요. 그래서 그 A라는 방법이 잘 맞으면 그대로 계속 하는 거고 직관형은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어 이런 말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전부터 그 방식이 A라는 방식이 맞는 거 알지만 B나 C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독특하고 좀 새로운 걸 좋아해요. 자, 이제 감각직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형이 이제 모든 유형이 모든 직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감각형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예, 눈에 보이는 대로 정모라를 그리고 직관형은 자신의 해석, 그래서 추상화를 그리는데 이제 제가 한 2주 전에 12월 6일 날 SBS 스페셜에 출연을 했었어요. 이제 MBTI 전문가 인터뷰를 했는데 요 관련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모든 유형이 다 화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감각형은 사실주의 화가가 되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정모라처럼 그리고 직관형은 고흐처럼 인상주의 화가가 될 확률이 높아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직관형은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해석을 그리는 거예요. 네, 모든 유형이 다 이렇게 제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네요. 마스크 쓴 모습을. 그래서 감각형 같은 경우 이렇게 이 거울인데 거울에 비친 모습을 정말 자세하게 그렸어요. 근데 이제 고흐 같은 사람, 피카소 같은 사람의 직관형 화가인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그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자신이 해석해서 이렇게 그린 거죠. 좀 이렇게 감각 직관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그럼 내가 감각형이 나왔다면 학습을 할 때는 쉽고 중요한 법부터 공부하고 시험도 쉬운 것부터 푸는 게 이제 중요해요. 왜냐면 감각형 좀 차례차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뭐 1번에서 이제 막 어려운 거 있으면 그거 막 못 넘어가고 그거 붙잡고 있다가 뒤에 쉬운 거 다 틀릴 수 있고요. 또 막 공부도 너무 앞에서부터 너무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시험 시간이 부족해. 막 이럴 수 있어요. 직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거 맥은 잘 짚는데 뭐 시험인데 딴 생각 막 하고 막 다른 생각하고 지금 리스닝 중인데도 막 딴 생각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딴 생각하지 말고 현재 있기 위해서 여러분도 직관형이시라면 메모를 하세요.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손을 쓰면은 생각이 딴 데로 안 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 유형 검사를 할 건데 이 감각 직관의 학습 유형 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떤 시험에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암기력이 좋아. 그래서 암기 위주의 단답형이나 객관식 시험에 나는 강해. 나는 잘 기억해. 또는 나는 아니야. 막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좀 맥락이 있어야 그 맥락의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서술식 시험이나 나는 과제가 오히려 더 좋아. 그래서 이 암기력이 좋은 사람을 의미기억이라고 하고 이걸 감각형의 기억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꼼꼼한 암기에 특화되어 있어서 이런 감각형은 뭐 공무원 시험 이런 거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막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한테 막 요약본 막 주잖아요. 그거 보고 막 잘 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직관형 같은 경우는 그럼 국어 공무원에 잘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요약한 거 이거 막 봐도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직관형은 본인이 요약해야 돼. 본인이 예, 직접. 그래서 어떤 경험 과정 맥락을 가지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석사를 졸업하고 길이 두 개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유형도 직관형, 학습 유형도 직관형이라서 임용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교사가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박사를 가느냐인데 저는 임용고시를 포기했어요. 고등학교 교사 되는 거 좋지만 임용고시는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그 1차는 이제 객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랑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논문 쓰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맥락이 있어서 이렇게 서술식으로 쓰는 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활용하시려면 뭐 수강 신청할 때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시험으로 안 보고 뭐 과제로 대체한다. 이런 거 이제 직관형이 유리하고요. 좀 이게 뭐 객관식 시험이다 그러면 감각형이 유리하고 뭐 나는 공무원 준비할 거야 그럼 감각형이 유용하고 유리하고 나는 뭐 5급 공무원 이렇게 뭐 좀 서술형으로 한다 그럼 직관형이 유리하죠. 근데 나는 직관형인데 공무원이 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남들이 요약한 걸 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본인이 직접 읽으면서 맥을 작품에서 본인이 요약을 하면 그래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학습에서 이제 사진 묘사 문제 직관형이 불리한데 이게 이제 45초 동안 묘사하는 건데 그 학생이 영어를 잘해요. 근데 사진 묘사 문제만 틀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했니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바나나를 줄까 말까 생각하고 있대요. 근데 바나나를 줄까 말까 생각하는지 모르죠. 이게 객관적 사실이 아니니까 이제 이거 들은 이제 채점위원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각형에게는 이 45초 동안 영어로 말을 해야 되는데 감각형, 직관형은 45초가 이게 남아요. 할 말이 별로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직관형에게는 그 오감각을 활용한 묘사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색깔을 묘사해라. 노란색 바나나, 옷 색깔을 묘사해라. 검은색 옷을 입고 있고, 뭐 인상착의 안경을 끼고 있고, 또 건물을 묘사해라. 초록색 지붕이 있고, 뭐 하얀색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뭐 훈련을 시키고 그 직관형이 영어 듣기 시험인데 딴 생각을 해서 아는 건데 그냥 이제 딴 생각 하다 보니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재 있도록 펜으로 밑줄을 치고 중요한 어휘에 표시하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WH에서 네모해라, 뭐 동사에 밑줄 그어라, 뭐 고유명사에 뭐 동그라미 쳐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리스닝 중에 딴 데 안 있어요. 그 직관형은 사과하면은 빨갛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백설공주 이렇게 너무 생각이 뛰어서 다른 사람 다 많은데 혼자 틀리는 경험이 있고요. 근데 감각형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묘사는 잘하는데 자신의 직관을 잘 믿지 못하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푼 문제 또 풀고 막 한 번 더 보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딱 사진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 한번 묘사해 보세요. 이 그림 묘사하는 걸 보고도 감각 직관형인지 알 수 있는데 보통 감각형은 사진처럼 묘사해요. 그냥 세 사람이 있고 뭐 나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여기 뭐 말뚝이 있고 사진처럼 묘사를 하는데 직관형들은 정말 다양해요. 뭐 쓸쓸하다, 외롭다, 그리고 뭐 천녀유혼에 나오는 나무 귀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해석을 이제 믿는 거죠. 자신의 상상을 믿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상상한 거를 말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학습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좋아하는 수업 자료가 달라서 내가 재밌는 자료로 해야 막 동기부여가 되고 더 공부하고 싶잖아요. 저는 직관형인데 제가 이제 영문학과 편입을 해서 노인과 바다를 정독을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건 감각형 작가가 쓴 작품을 직관형이 읽으면 정말 힘들어요. 너무 구체적인 묘사도 읽기 지루하고. 근데 해밍웨이가 대표적인 감각형 작가인데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는 그 소설로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선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으로 노인과 바다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프랑스가 이제 직관형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생텍쥐베리 프랑스 소설가가 어린 왕자를 썼죠. 그래서 자신의 상상을 그냥 작품으로 쓴 거예요. 근데 감각형이 어린 왕자 읽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베스트셀러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별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 앞뒤가 뭐가 안 맞냐 물어봤더니 이별해서 저버를 못하고 갔는지 이런 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직관역에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별에 가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좋아하는 수업 자료. 그래서 제가 영어 같은 이제 뭐 리스닝이나 회화하기 위해서 미국 드라마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감각형에게는 감각형의 작품을 추천하고 직관형에게는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감각형은 단계적 학습, 객관적 암기에 유리하고 근데 제가 영어 독해 같은 거 시켜보면은 단어 하나하나 찾느라고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정확도는 있는데 속도가 느리고 직관형은 상상, 창의 학습, 주관식 논리에 유리하고 근데 독해 속도는 빨라.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요. 그냥 넘어가고 전체적인 맥을 잘 잡는데 대신에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 감각의 직관을 만나면 직관형의 상상력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보통 사과하면 뭐가 생각나 했어요. 백설공주 이러면 감각형 놀라거든요. 막 이렇게 특이하다 막 이렇게 이제 말하기보다는 와 대단하다 어쩜 그런 생각을 했니 아 역시 넌 대단해 막 이렇게 상상력을 칭찬해주면 직관형이 좋아하고요 또 직관형이 감각형을 만나면 구체적인 정보를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각형인데 교수님이 직관형이야 너무 힘들어 학생들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과제를 내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직관형은 감각형에게 내가 말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니? 혹시 더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말해줄래? 이런 식으로 예, 물어보시면
이제 그러면 이제 감각형이 이제 얘기를 하겠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직관형이 갖고 있는 정보가 감각형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고와 감정은 판단 기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보통 이제 사고형을 판단을 할 때 어떤 뭐 규칙, 원리 이런 거 객관적인 사실 이런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정의의 여신인데 눈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공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고형은 친하건 친하지 않건 공평하게 대하려고 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울이 있어야 이제 뭐 똑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 좀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감정형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사고형이 이런 말 많이 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막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건 사고형 입장이고요. 감정형은 옳고 그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형이 결정을 하는 거는 상대방의 그런 이제 인간관계를 배려를 해서 그 사람의 기분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나도 기분 좋고 그 사람도 기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러면 옳은 거예요. 근데 이제 관계가 좀 이렇게 불편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옳지 않은 거예요. 이제 감정형에게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신봉선이 예를 들어서 이 이제 오빠나 머리에서 어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박명수가 대표적인 사고형 개그맨이고 이 박명수의 호통 개그가 사고형의 개그예요. 그러니까 사고형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금융실 가지 마라. 너 머리 이상해. 그러면서 명함을 줘요. 해결책을 제시해. 여기 잘하니까 너 여기서 머리해. 내 사랑하는 후배가 이상한 머리하고 다니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야. 너 지금 머리 상태 이상해. 금융실 이제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신봉선이 이제 사고형이면 고마워해요. 근데 감정형이면은 내 머리가 이상한가 이렇게 좀 상처를 약간 받겠죠. 이제 유재석의 대표적인 감정형 개그맨이에요. 그래서 너 너무 예쁘다. 어디서 했니? 막 이렇게 조금 심하게 나오면 나도 거기서 해야겠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좀 과하게 립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속으론 별로지만 이미 머리 한 거 어쩌겠어요. 그냥 예쁘다고 해줘야지. 예.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 유형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제 다르다. 그래서 사고형은 공평한 기준이 중요하고요. 감정형은 이제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감정형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선생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요. 선생님이 싫으면 열심히 안 해요. 하기 싫어져요. 예. 자, 그래서 사고형 같이 막 드라마를 보면 사고형은 논리적으로 비평해요.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해요. 저기서 저러면 안 되지. 이래 이래 해서 안 되지. 막 이래요. 하지만 감정형은 참여자가 되고 당사자가 돼서 공감하고 눈물 흘리고 감정 이제 동화가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고인지 감정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간호사로 일하면서 대학원 다니는 중인데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내 학비를 지원해 주셨는데 방금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방금 전화 받았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의 대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 사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이제 학과 학생들하고도 사고형들을 이제 비밀 톡으로 해서 주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그 관광 글로벌 관광 서비스과 학생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아빠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학교를 간다. 상태가 괜찮으면 학교를 간다.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 보험이 뭐 들었는지 확인한다.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사고형은 해결책. 이게 사랑의 방식이니까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정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무조건 이제 빨리 달려가는 거죠. 병원으로 가서. 예.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정형이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사고형을 보면은 피도 눈물도 없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고형은 해결책이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서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험 서류를 확인하고 아빠 상태 확인해서 뭐 만약에 상태가 심각하면은 학교에 전화해서 못 간다고 말을 하고 가고 이렇게 좀 문제 해결 위주로 하고 감정형은 학교 생각도 안 나죠. 그냥 아빠 그냥 병원 가고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른 건 아니고 그렇다고 사고형은 만약에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도 뭐 공사 구분이 되기 때문에 뭐 기분 나쁜 거 기분 나쁜 거고 내 할 일은 해 공부도 해. 근데 감정형은 뭐 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오늘 뭐 기말고사야. 뭐 기말고사 못 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혼나고 기분 나쁘면 일하거나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감정형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뭐 시험이라든지 뭐 면접이라든지 자기 이제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감정을 해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가족에게 좀 미리 알려요. 저 좀 예민하고 좀 중요한 일이 내일 있으니까 저한테 뭐 지적이나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시험 끝나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뭐 시험이나 중요한 일에 방해를 안 받겠죠. 자, 이제 학습 유형 검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좋으세요? 실력 있는 선생님. 좀 성격은 까칠한데 뭐 실력이 최고야. 이런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으세요? 아니면 실력은 조금 뭐 그냥 그렇지만 너무 따뜻하고 그 선생님만 보면 미소가 막 지어지고 기분이 나도 좋아져. 이런 선생님이 좋으세요? 이게 이제 2번이 좋다면은 감정형이고 1번이 좋다면 학습형이 사고형이에요. 보통 사고형은 실력이 최고야. 이런 네, 칭찬이 더 기분 좋고요. 감정은 너 정말 따뜻해. 너랑 있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 고마워. 이런 칭찬이 더 좋죠.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선생님 유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고형 같은 경우는 좀 문법을 좀 원리를 잘 알려줘서 이렇게 응용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가르쳐주면 재밌어 하거든요. 필요성과 유용한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고 그럼 공부를 더 잘 하고요. 감정형은 이제 뭐 문학처럼 사랑 이야기, 따뜻한 인간의 이야기 이런 거 이야기가 동기부여가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는지 그러니까 눈빛과 태도 이런 칭찬으로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 이게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공부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감정을 만나면 아까 며느리처럼 지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칭찬만 너무 맛있어요. 뭐 짜더라도 맛있어 잘했어요. 뭐 예쁘다 멋있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요. 감정형의 사고를 만났을 때 저는 상처 붙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이 사람을 이제 싫어하는 의도가 없었거든요. 그냥 사실을 말한 것 뿐이거든요. 그 며느리도 되게 어머니가 갑자기 오니까 당황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판단 인식입니다. 여러분 책상은 어느 쪽이세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판단형이고요. 이렇게 한다면 인식형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판단형 일단 판단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을 하고 그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인식형은 일단 수집을 먼저 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상황 봐서 결정을 합니다. 이게 핵심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결정을 책은 책꽂이에 놓는다고 결정을 하고 일은 책상에서 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통제해요. 미리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인식형은 책도 일도 어디서나 마지막에 상황 봐서 이제 결정할 수가 있죠. 그 융통성이 있어요, 인식형은. 그러다 보니까 뭐 간호사라면은 응급실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요. 판단형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이제 준비하는 거를 잘 해요. 만약에 뭐 우리 학교에서 놀러 간다. 그럼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보통 계획표 세울 때 판단형은 미리 결정해. 장소 결정하고, 뭐 시간 정하고, 역할 이렇게 정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아침 일찍 가서, 그러니까 노는 것도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좀 스트레스 받아요, 판단형은. 그래서 계획하고 준비 열심히 판단형이 하고, 놀기는 인식형이 잘 놀고. 그러니까 인식형은 그냥 이제 계획이 누가 있으면 따라가고, 가서 즐거우면 되지, 뭐, 이제 계획하는 거, 무계획이 계획이다. 이제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계획을 세워도 막 잘 바꾸려고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판단형의 곡선인데 판단형 같은 경우는 학교가 판단형의 교육 체계예요, 한국은. 그래서 계획 세우고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죠. 근데 인식형은 내일이 시험이야. 오늘도 막 마음이 편안해. 내일이 시험인데 막 할 거 다 해요. 놀고 막 게임하고 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 12시 정도 돼서 시험 당일 되면은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발산해가지고 긴장의 피크를 딱 찍고 막 벼락치기를 하는데 머리가 더 잘 돌아가. 공부가 더 잘 돼 막. 그래서 벼락치기의 대가인데 보통 이게 벼락치기가 초등학교 때나 통하지 이제 한국의 고등학교 이 방대한 학습량이 벼락치기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많이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식형은.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스파트를 내면은 확 이렇게 여기는 안 맞는데 여기는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또 떨어지고 공부하고 싶을 때가 와요. 막 이때다 싶을 때가 오면 그때 확 해요.
그래서 이때다 싶을 때 꼭 해야 돼. 이때다 싶을 때 학습 방해 요소 제거하고 핸드폰 꺼놓고.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인식형은 이제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인식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국은 판단형의 교육 체계이기 때문에 판단형은 알아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데 인식형은 두꺼운 책, 뭐 발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좀 얇은 책으로 만약에 영어도 하면 얇은 책으로 시작하는 게 좋고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조금씩 읽는 편이에요. 또 마감 기한이 있고 기한 내 할 수 있도록 좀 책임을 주고 좀 자율성을 주고 그러면 알아서 잘 해요. 그리고 20분 단위로 변화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팝송 했다가 책 읽었다가 뭐 동영상 시청했다가 그룹 활동했다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다양성을 제공해줘야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인식을 만나면 강요나 재촉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판단형이 자신을 통제하는데 타인도 통제하려고 하고 잘못하면 잔소리 대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 인식형에게 선택권과 자율성을 주고 믿고 맡기면 알아서 잘 해요. 근데 인식형은 판단형을 만나면 이제 판단형은 한 번 결정되고 그럼 그대로 가는 거지 그 약속을 막 자주 바꾸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인식형은 조심해 줘야 게 약속을 잘 지키고 약속을 변경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판단형과도 관계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네 가지 해서 영어를 잘 조합을 하면 16가지 유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 텐데 현재 이제 독일 총리가 메르켈이에요. 메르켈이 물리학 박사를 했었고요. 위험을 최소화하는 예측 가능한 기다림의 정치를 한 사람이고 학습자라면 굉장히 책임감 있는 학습자예요. 이제 반대 유형의 ENFP는 월트 디즈니가 자신의 상상력으로 성공한 사업가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아까 이제 학습 유형의 직관형 나온 학생은 이제 영어 단어 그냥 잘 왜 안 이어지거든요. 그림으로 그리면서 외우면 정말 더 잘 외워져요. 그래서 그림으로 기억하는 그 당시 학습 장애라고 잘못 판단한 거죠. 사실은 직관형인데 이제 감각형의 방식이 왜 안 되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상상력으로 성공한 이런 기억가고 학습자라면 되게 재미난 학습자고 재미나게 해주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월트 디즈니한테 물리학 박사를 하라고 해보세요.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메르켈한테 이제 애니메이션을 창작해봐라. 이러면 또 이제 메르켈에게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에게 맞는 적성에 맞는 방향과 방식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답게 살 때 여러분께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학교 도서관에도 있고 가까운 도서관에도 있거든요. 이거 제가 쓴 책인데 베스트셀러에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유튜브 검색하면은 이걸 썼더니 뭐 효과를 많이 봤다 이런 독자들 후기도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이 책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기애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학업 적응 전략이 무엇인지. 먼저 외향은 사람들과 함께 말할 기회를 많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면 전화하거나 이제 줌으로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하고 내향은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 1대1로 학습하고 이런 게 중요하고요. 이제 암기 전략. 감각은 현실적이고 나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야 좀 더 이제 공부하고 싶고 단순 암기에 특화되어 있어서 뭐 관찰력도 뛰어나고요. 암기력이 좋고요. 직관형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 이런 걸 좋아하고 자신의 해석을 기억하고 그래서 맥락을 제공을 해야 그 맥락을 가지고 이제 기억을 합니다. 동기부여는 사고형은 논리적인 정보 제공하고 실력 있는 선생님. 내가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이제 대답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좋아하고요. 감정형은 따뜻한 칭찬과 표정으로 동기부여를 해주고 피드백을 해주면 학습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공부 방식은 판단은 이제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계획대로 안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조금 더 여유롭게 세우면 훨씬 좋아요. 30분마다 세우기보다는 한 1시간마다 세운다 이런 식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마음이 평화롭고 인식형은 20분마다 변화를 줘야 이제 좀 더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성과 선택권을 주면은 자신이 알아서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